전부인을 잊지 못하는 남편의 마음엔 아직 전부인이 살고 있었다. 아침 햇빛이 부엌 창문을 타고 천천히 집 안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차와 간단한 반찬들이 올려져 있었고 부부는 익숙한 듯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재는 식탁 끝자리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멍했고 마음은 어디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맞은편 벽의 달력으로 자꾸 향했습니다. 달력에 빨간 펜으로 표시된 작은 숫자가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 날짜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민재의 표정은 어김없이 더 깊고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에 앉으며 슬쩍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잠시 멀어지는 순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릿하게 내려앉았어요. 그때 방에서 할인이 책가방을 메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19살의 할인은 아직 졸린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딸에게 따뜻한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조금이라도 먹고 가. 아침 굶으면 안 돼. 할인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국을 떠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저녁엔 집에 있을게요. 민재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먼 생각에 잠긴 눈빛이었습니다. 몇 숟가락 뜨던 밥도 어느새 식어갔고 그는 자꾸만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우는 그 작은 행동조차 민재의 마음이 또 그날로 향하고 있음을 느끼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민재는 방으로 들어가 출근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셔츠를 고를 때 손길이 잠시 멈추더니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옷장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늘 같은 자리에 놓여 있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습니다. 사진 속 그의 전부인 서연의 환한 미소는 시간 속에서 전혀 흐려지지 않았죠.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고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 방 안에 고요하게 번졌습니다. 지우는 거실에서 그 분위기를 느꼈지만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일부러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재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조용히 닫았습니다. 마치 마음 한 조각을 꾹 눌러 덮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현관으로 나온 그는 신발을 신으며 잠시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억지 미소를 지었고 할인은 아버지의 표정을 걱정스레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너무 늦게 오지 말아요. 저녁 먹자고요. 민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노력해 볼게. 다녀오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잔잔히 울렸습니다. 남겨진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우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민재의 마음이 어디쯤 머무르게 될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인은 말없이 가방을 메며 아버지의 무거운 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서로의 마음속엔 세 가지 다른 감정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햇빛이 거실 창을 통해 길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책상 앞에 앉았지만 손에 쥔 펜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수학 문제집은 펼쳐져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진 아버지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히 달력을 바라보던 그 짧은 순간이 할인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죠. 할인은 한숨을 내쉬고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잠시 거실로 나가자 아침에 아버지가 사용했던 컵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 작은 흔적만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과거로 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며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으면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딸의 표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걸 금세 느꼈어요. 하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지우는 접던 수건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람보다 또 그 시기구나 하는 익숙한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지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응, 나도 느꼈어. 이 즈음만 되면 늘 조용해지시지. 하리는 시선을 내리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병원에서 마지막 눈을 감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무너져 내린 모습은 아직도 어린 하린의 기억 속에 깊게 남아 있었어요. 그 기억은 아버지가 왜 여전히 그날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우가 아무 말 없이 그 감정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무거움으로 하린의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하린은 손끝으로 소파 천을 천천히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많이 사랑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엄마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가에 아주 약한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지우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린아. 아빠가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있는지 나도 알고 있어. 천천히 나아질 거야. 그 말은 따뜻했지만 그 속에서 묻어나는 외로운 감정을 하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리는 다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빠가 조금은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셋이 더 편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우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우리 같이 지켜보자. 하리는 작게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새엄마의 마음, 그리고 자신이 품고 있는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어요. 지우는 딸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에게 잠시 의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노을빛이 점점 옅어지자 집안 공기는 더 고요해졌습니다.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책상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펜을 잡았지만 쉽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오후 햇빛이 잔잔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평소처럼 방을 정리하려고 천천히 이불을 털고 베개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러다 침대 아래쪽에 먼지가 살짝 쌓인 작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는데 손끝에 닿은 건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상자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겉면에는 세월이 남긴 작은 흠집들이 있었고 자물쇠는 없었지만 오래도록 열리지 않은 듯한 느낌을 풍겼습니다. 지우는 망설임 끝에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를 천천히 열자 조용한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안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사진, 손편지, 병원에서 사용했던 작은 물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민재의 마음속에서 왜 과거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장 위에 놓인 건 서연의 손편지였습니다. 편지는 시간을 오래 견딘 흔적이 있었고 종이의 모서리는 약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끝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 속 표현들은 길지 않았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읽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보다 민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고 그가 다시 행복해지길 바란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우는 무언가 가슴속 깊은 곳이 뜨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남긴 흔적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민재가 버티고 견딘 시간의 일부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상자 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여행했던 사진, 병실 창가에 앉아 찍은 마지막 사진, 그리고 민재가 서연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 담긴 작은 사진까지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과 이별의 기록이었죠. 지우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복잡한 감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질투라기보다는 대체 어떤 사랑이었기에 이렇게 오래 남을까 하는 질문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본 후 지우는 상자를 다시 덮으려 했지만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닫았다가도 다시 열고 다시 닫으며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래서 당신 마음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거군요.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한 듯 했습니다. 상자를 덮는 순간 지우는 민재의 과거가 자신을 밀어낸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과거가 얼마나 절절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원래 위치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침대에 앉아 손등으로 눈가를 가볍게 훔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던 마음이 잠시 잦아들었지만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마음속 깊은 자리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시간이 살아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방안을 정리하며 조용히 숨을 고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를 본 이상 앞으로의 일들이 조금씩 달라질 거라는 불길한 예감 같은 것이 가슴 끝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지우는 민재가 어떤 표정으로 집에 들어올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던 늦은 오후, 민재는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자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민재의 얼굴은 한층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재는 주차장으로 향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신만 알고 있는 곳, 매년 같은 날 찾아가는 그 자리로 향하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탄 그는 잠시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멈춰 있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후 민재는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길 위로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의 시선은 앞을 보면서도 마음은 이미 과거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난 도로는 점점 한적해졌고 겨울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들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재는 창밖에 스치는 풍경 속에서 전부인이었던 서연과 함께 걷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조차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바람 좋다라고 말하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차는 오래된 작은 공원 앞에서 천천히 멈췄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대라 공원은 바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공원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나무 사이로 약하게 떨어지는 햇빛이 은은하게 흔들렸습니다. 몇 분 걸었을까 공원 깊숙한 곳에 있는 나무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나무는 서연을 위해 심었던 추모 나무였습니다. 서연이 떠난 해 민재는 그녀와 함께 즐겨 걷던 이 공원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에게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그러나 가장 무거운 장소였습니다.
나무 앞에 멈춰선 민재는 잠시 말없이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자가지가 살며시 흔들렸고 마치 인사를 건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나무의 거친 표면을 가볍게 쓸었습니다. 민재는 목이 잠긴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잘 있었지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보다도 작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무게가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민재는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히 보관한 흔적이 있었고 글씨는 오늘 아침 서둘러 적은 듯 서툴렀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에 조심스럽게 종이를 놓았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에게 미안합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는 민재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순간 자신이 그녀를 더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그를 감쌌고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추모나무에서 돌아서려던 순간 민재의 발걸음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겨울바람이 스치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 소리가 오래전 병실에서 들리던 산소호흡기의 리듬처럼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나무 옆 벤치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만 밀어두려 했던 그날의 기억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던 날, 민재는 병원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드디어 마무리된 날이었고, 팀에서 준비한 축하 자리가 갑작스럽게 마련되었습니다. 민재는 잠시만 들렀다 바로 돌아오려 했지만 업무상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사실 서연은 이미 자신의 회복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민재에게 끝까지 숨겨왔습니다. 병실을 나서던 아침 그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끝났다면서요. 정말 축하해. 조심히 다녀와요. 나는 괜찮으니까. 그 말 속에는 다 말하지 못한 진심과 마지막 작별의 기운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불안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스스로를 설득하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서연은 민재를 기다리던 중 갑작스레 상태가 악화되어 더는 버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의자에 앉은 채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식은 공기 속에서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그날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곁에 있었더라면. 겨울바람이 그의 코트 자락을 흔들었고 가슴속 죄책감은 여전히 날카로운 돌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서연이 마지막 순간에도 웃으며 그를 보내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민재는 벤치에서 일어나 추모나무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는 나무 기둥에 손을 얹고 조심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이 떠난 뒤 발견된 작은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짧은 글이 가득했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민재가 내 곁을 떠나는 건 살아있기 때문이니 나는 괜찮다. 그 문장을 발견한 날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서연은 끝까지 그의 짐이 되지 않으려 했고 그가 남아서 살아갈 시간조차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재의 마음에서는 그 말이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날
마지막 순간조차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민재는 나무 아래 놓아둔 쪽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의 나를 용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살아볼게. 목소리는 갈라졌고 바람이 그의 말을 조용히 실어갔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나무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둑해지는 하늘 위로 얇게 깔린 노을빛은 마치 서연의 미소처럼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돌렸습니다. 공원을 빠져나오는 길은 들어갈 때보다 더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마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는 듯했고 마음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며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조금만 더 힘내볼게. 그 말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다짐 같았고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서연에게 건네는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를 출발시키며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와 함께 현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부엌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고 지우는 식탁에 엎어둔 컵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대는 익숙했지만 오늘은 그 공기가 유난히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지우는 남편이 나갔던 흔적들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그의 눈빛, 손끝의 떨림, 말없이 집을 나섰던 뒷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식탁에서 일어나 컵을 들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흐르듯 따라내리며 컵을 씻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씻기지 않는 감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늘한 물이 손가락 사이로 지나가도 가슴속은 뜨겁게 아팠어요. 잠시 후 지우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자 오늘 하루 마주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언제나 두 번째 자리라는 느낌이 지우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결혼사진이 걸린 액자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액자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세상이 더없이 평화롭다는 듯 밝았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의 자신은 그 웃음만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의 곁에 있고 싶은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요? 그 말은 누구에게 닿지도 않고 바람처럼 조용히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을 움켜쥐듯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민재의 마음 어딘가에 있는 빈자리를 대신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부드럽게 커튼을 걷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고 가로등이 조용히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지만 지우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지우는 집안의 불을 일부 끄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 결혼 당시 함께 찍은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 민재는 밝았고 지우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지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의 당신을 지금도 사랑해요. 그리고 지금의 당신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녀 스스로에게조차 완전한 위로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민재의 마음속 깊은 자리에는 서연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다시 서랍에 넣고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흔들리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파도는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졌고 민재의 발걸음은 아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침묵 속에서 지우는 자신이 어떤 결심을 해야 할지 천천히 떠올리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방 안의 스탠드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하리는 책상 앞에 앉아 문제집을 펼쳐놓았지만 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날이면 하린의 마음도 함께 무거워졌어요. 하린은 결국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전에 숨겨둔 앨범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앨범을 꺼내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앨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어린 시절 어머니 서연의 얼굴이 환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 서연은 하린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밝은 미소가 그대로 시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린은 사진을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하린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아빠가 그날을 생각하나 봐요. 그녀의 눈빛이 어느새 흔들렸습니다. 10살 때 마지막으로 보았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 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병실 특유의 약 냄새, 창문으로 들어오던 좁은 햇빛, 손을 꼭 잡아주던 따뜻한 감촉까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날 아버지는 한순간도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채 서연의 손등을 쓰다듬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하린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그 이후 아버지는 어느 날은 멍하니 공허해 보였고 어느 날은 갑자기 울음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린은 앨범을 덮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그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그 마음이 또다시 자신과 지우를 아프게 한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어요. 하린은 무릎을 끌어안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조금만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바람처럼 작게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하린은 앨범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다가 마지막 사진 한 장을 꺼내 손에 오래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환하게 웃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하린은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작은 용기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용기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었고 지우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머니의 기억을 더 이상 아프기만 한 상처로 두고 싶지 않다는 작은 바람이었어요. 하린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앨범 속에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은 듯 했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하린은 잠시 눈을 감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늦은 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지우는 소파에서 일어난 채 민재가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피곤한 듯 어깨를 떨어뜨린 채 신발을 벗었고 지우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하린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하린은 아버지가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거실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닿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공기에는 서로의 감정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민재는 지우와 하린의 표정에서 자신이 만든 무거움을 읽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삼키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할인이 천천히 아버지 쪽으로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모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늦으셨네요. 민재는 놀란 듯 눈을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미안하구나. 일이 좀 늦어졌어. 하지만 그의 말끝은 어딘가 흔들렸습니다. 하리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고 지우 역시 다 알면서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다가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따뜻함과 슬픔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괜찮으셨어요? 민재의 어깨가 아주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는 거짓으로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개짓은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더 명확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하리는 지우 옆으로 조용히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재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죄책감, 숨겨왔던 상처, 그리고 현재를 잡지 못한 두려움이 모두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민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신경을 제대로 못 썼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인 무게가 고스란히 배어나왔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듣고 있었고 할인 역시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민재는 두 사람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계속 이어 말했습니다. 과거에 아직도 머무는 것 같아요. 벗어나려고 해도 쉽지 않네. 지우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할인도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힘든 거 저도 알아요. 그냥 너무 혼자 견디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세 사람의 대화는 큰 소리도 강한 감정도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두 사람의 따뜻함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붙잡고 있던 감정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감정선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다시 한번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에 가까운 시간,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조금 전의 대화가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고 그 울림이 그를 움직이게 하고 있었어요. 할인과 지우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민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민재가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대략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이 쉽게 오지 않았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어요.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조용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퍼졌고 잠시 후 그는 오래된 상자를 두 손에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상자는 지우가 방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나무 상자를 들고 오는 민재의 표정에는 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우는 상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조여오는 듯했고 하리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숨을 고르았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리해야 할 것 같다.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확실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영과의 기억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사진, 손편지,
작은 물건들 하나하나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민재는 가장 위에 있던 서연의 사진을 손에 들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민재의 심장을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그는 손끝을 떨며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래 기다리게 했지. 이제는 내가 떠나보내려고 해. 그의 말에 지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이별 선언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붙들어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을 놓겠다는 결단이었어요. 민재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다른 물건 하나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서연이 입원 중 사용하던 작은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용히 펼쳐보며 숨을 고르고 다시 접었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를 떠올리며 마음속에 오래 간직했던 아픔이 잔잔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민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거를 잊으려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자리를 다른 방식으로 두려고 해. 더는 도망치지 않을게. 그 말은 지우의 가슴 깊은 곳에 부드럽게 안착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결심을 받아들였습니다. 할인도 아버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비쳐 있었습니다. 민재는 상자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 동작은 마치 가슴속 혼란스러운 시간을 정리하는 듯 섬세하고 느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상자를 손끝으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지금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지우의 눈가가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께 돌아가요. 우리 셋이서요. 할인도 옆에서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온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두는 선택. 그 선택이 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이어주고 있었어요. 상자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 안의 감정은 이제 새로운 의미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